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공간.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채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희 씨는 국자를 들어 끓고 있는 된장국을 저었습니다. 조금 더 짜야겠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비, 가지런히 놓인 반찬.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늘 정성껏 차리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밥을 짓고 마당에 빨래를 걷고 밤이면 아이들 옷을 꿰매다 잠들었습니다. 그게 평생이었지요. 시간은 흘렀고 손끝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세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 애들이 더 힘들지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10살, 둘째 준호는 8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얼굴들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위해 뭐든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새벽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민수 학원비 낼 수 있겠지. 준호 새로운 신발 하나 사줄 수 있겠지. 그녀의 인생은 늘 아이들로 시작해 괜찮다로 끝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수는 회사원이 되어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내 윤정은 현실적인 성격으로 생활을 단단히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준호는 자영업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내 소연은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날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정희의 얼굴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좀 쉬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몸이 아직 괜찮은데 뭘 쉬니?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이젠 저희가 챙길게요. 윤정이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죠.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인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정희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 한 구석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스쳤습니다. 이 웃음소리도 언젠간 사라지겠지. 밤이 깊어가고 집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불 꺼진 부엌에서 찬장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컸으니 됐지? 이만하면 자란 인생이지.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아직 학교 앞 문방구를 좋아하던 시절,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하던 나이였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민수야, 준호야, 이제는 엄마 없어도 잘 살겠지? 그녀의 눈가가 희미하게 젖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우리 쪽 시댁 일정이 겹쳐서 못 내려가요. 그래. 괜찮다, 바쁠 텐데. 네,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은 뒤
정희는 잠시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이번에도 안 내려온다면서요? 응. 바쁘대 회사 일이 많나 보더라. 형은 맨날 그 핑계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게 말이 돼요. 너도 바쁘잖니. 괜히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는 늘 형 편만 들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 그게 제일 서운해. 형이든 내든. 나 때문에 다투는 건 싫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잭, 잭, 잭.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 신청서. 며칠 전 보건소 직원이 주고 간 종이였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러나 금세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나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야 낫지. 그녀는 종이를 접어 장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빛 아래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던 손, 이제는 자신이 떠날 준비를 하는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오래된 달력, 남편의 사진, 아들들의 졸업장과 편지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그녀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 차례니까요. 정희 씨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릇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민수는 바쁘다 했고, 준호는 늦는다 했지. 혼잣말을 하며 된장국을 식히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요양원 상담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정말 써야 하나? 글씨는 흐릿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저 애들이 덜 싸우겠지.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지고 방 안엔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는 다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정오 무렵 마당에 차 2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부부 그리고 준호 부부였습니다. 오랜만에 4사람을 보는 정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다 같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인사 대신 서로 눈치만 보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태전. 정희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런 날 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너무 많이 하셨어요.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응, 이게 습관이지 뭐. 소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때 윤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소연 씨가 도와준다니 다행이네요. 저희는 이번엔 일정이 많아서요. 그 말에 소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형님은 늘 바쁘시네요. 바쁘니까 일하는 거지 놀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가족 챙기는 것도 일이잖아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 좀 해. 어머니 계시잖아. 아주버님, 전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윤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걱정은 좋은데 말이 너무 많네. 실제로 하는 건 뭐 있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형님, 그건 좀 심하세요. 심한 건 누군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잖아. 정희는 그제야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자. 명절날까지 싸울 일이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 듯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며느리가 설거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소리만 들리던 그때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현실적으로 봐요. 어머니를 한 분이 모시는 건 힘들어요. 둘이 나눠서 하는 게 맞잖아요. 소연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럼 형님네가 먼저 하시죠.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면 무조건 희생하라는 법 있어. 우리도 사정이 있다오. 형님은 늘 사정이 많으세요. 윤정의 손에 쥔 그릇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말 조심해. 나도 참으니까. 끝이 없네. 저도 참아요. 형님 근데 참을수록 어머니는 혼자 남으시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등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이야기 좀 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는 둘 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괜히 불편하게 했지.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다, 다. 얘가 부족해서 그래.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엔 오래된 달력과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오늘따라 많이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차가운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새벽 일찍 떠났고 준호 부부도 아이들 일정 때문에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정희는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식은 국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윤정이 말이 좀 세서. 괜찮다. 별일 아닌데 뭘. 그냥 서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 다들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런 거지.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엔 꼭 윤정이랑 찾아뵐게요. 그래. 그래.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에요? 매번 저희만 뭐라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형도 형 나름대로 힘들지. 힘들긴요. 형은 자기가 할 일 다 미루고 어머니는 혼자 두고. 준호야, 너도 내 살기 바쁘잖니. 그래도 어머니 혼자 두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 나는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럼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편이 어딨니? 다 내 자식인데. 통화가 끊기고 나서 정희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창문 밖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희미한 먼지가 햇살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엔
세상 밝게 웃던 네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혹시 둘 사이가 멀어진 게 나 때문은 아닐까? 그날 밤 정희는 장롱 위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서. 그녀는 조용히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지. 나 때문에 싸우는 일 그만 봐야겠다. 그녀는 종이 위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정희, 서명을 마친 뒤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겨울 바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내 자리는 내가 정해야겠지요.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전화벨이 울려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행복하면 됐지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모든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불 꺼진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낡은 손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구나.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오랜 세월을 닫는 마지막 문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새하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 햇살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손에는 얇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방은 이쪽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은 평생의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하얀 침대, 작은 옷장, 그리고 창가 쪽에 나무 의자 하나.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참 조용하네. 이제 여기가 내 자리겠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낯설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적응하려 했습니다. 식사 시간, 약 시간, 점심 산책. 하루의 흐름이 일정했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면회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오늘도 면회 신청자가 없네요. 아들들이 많이 바쁜가 봐요. 혹시 면회 신청 오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아니시면 아드님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에요. 바쁠 텐데 저까지 짐이 되기 싫어서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두 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기다리며 문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요양원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TV 소리 하나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오늘도 오는구나. 일주일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생활 괜찮으세요? 응. 다들 잘해주셔. 밥도 맛있고. 그럼 다행이네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짧은 통화. 끊기자마자 정희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좋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달력의 숫자는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무언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약속, 날짜. 어르신,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아, 네네.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에요. 그래요? 요즘 날짜가 자꾸 헷갈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제 기억마저 나를 떠나려 하는구나. 밤이 되면 요양원은 적막했습니다. 복도 끝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벽에 부딪혀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준호야 잘 지내지? 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한테 뭘 바라나. 다들 자기 살기 바쁠 텐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어머, 준호 왔니?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과자 한 봉지와 음료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형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 없대요. 그래, 다들 바쁘지. 둘은 잠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금세 어색해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요? 응, 다들 친절하고 좋아. 근데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밤이 길어서 그래. 밤이요? 응,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져.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형이랑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방 안엔 준호가 두고 간 과자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사각사각 포장지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문 앞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올 것 같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식사 중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손이 잠깐 말을 안 들어서. 그녀는 웃었지만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이름을 잊고 간호사의 얼굴을 헷갈렸습니다. 정희 어르신 아드님 전화 오셨는데요. 전화요? 어느 아들이요? 큰아드님 민수 씨요. 아, 민수. 그녀는 이름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 그게 우리 아들 이름이었지. 그녀는 스스로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서글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남편이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밥 먹자. 여보,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잡혔습니다. 눈을 뜨자 침대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나를 잊었을까? 그 말에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탁자 위에는 준호가 두고 간 과자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덜 외롭네.
그녀는 과자 봉지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어야지. 혹시나 누가 또 올지도 모르니까. 정희 씨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올 것 같다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내일은 모르니까. 그녀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붙잡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정희 어르신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민수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위독하대. 순간 핸들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요? 응, 빨리 와. 요양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하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낀 정희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기계의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비, 비, 비.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민수. 엄마, 금방 병원 옮길게요. 조금만 참아요. 그녀는 고개를 약하게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말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길어졌습니다. 비.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저 왔어요. 간호사들이 조용히 다가와 커튼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커튼을 붙잡은 채 손끝을 떨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며칠 뒤 장례식장. 하얀 국화 냄새와 향 연기가 뒤섞여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복을 입은 채 조용히 국화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 식사 좀 하세요. 지금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먹으면 소화가 될까? 소연이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엔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 말만 하셨어. 그는 국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미안했을까? 정의의 영정 앞에서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빈소에는 네 사람이 남았습니다. 민수, 준호, 윤정, 그리고 소연. 향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싸우지 말 걸 엄마가 다 들으셨을 텐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형, 나도 똑같아. 그날 괜히 소리 질렀어. 윤정이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저도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괜히 형님한테 말 세게 한 것도, 어머니 앞에서 싸운 것도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향의 불빛이 깜빡이며 네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각자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형, 응, 엄마가 행복했을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야 덜 미안하니까. 다음 날 요양원 간호사 선영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메모예요. 민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내일은 모르니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낮게 말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 기다렸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린 한 번도 먼저 가지 않았는데.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문을 보고 계셨대요. 누가 올까 싶어서. 그제야 네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향 냄새가 다시 천천히 번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네 사람은 요양원 근처를 걸었습니다. 창가 쪽 정희가 늘 앉아있던 의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위엔 그녀가 남긴 작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자리에 매일 앉아 계셨대요. 소연이 낮게 말했다. 문만 보셨대요. 혹시 우리가 올까 싶어서서. 민수는 천천히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느질로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정과 소연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끝내 한 번도 되돌려주지 못했구나. 사람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봅니다. 그녀는 평생 괜찮다는 말로 가족을 지켰지만 그 말 뒤에는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끝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희 씨는 떠났지만 그녀의 기다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의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음 날 변호사가 네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네 사람은 차분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와 녹음기 한 대.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고 정희 여사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도군 일대 약 3만 평 규모입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3만 평이요. 그게 정말 어머니 땅이에요. 소연이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니께 그런 게 있으셨다고요? 민수는 말을 잃었다. 준호가 낮게 물었다. 그럼 상속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두 아드님께 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럼 공평하게 나눠야겠네요. 도련님도 동의하시죠? 소연이 곧바로 받아쳤다. 저희가 좀 더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가 더 많이 챙겼으니까요. 형님은 바쁘다고 명절에도 잘 안 오셨잖아요. 그럼 바쁜 걸 어떻게? 도련님은 자영업자니까 맘대로 쉴 수 있겠지만 우린 아니라고. 다들 그만해. 어머니는 이 일로 우리끼리 싸우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맞아, 둘 다 그만들래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끼리 그냥 정하면 되는 건가요? 윤정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도련님도 알잖아요. 형님 회사 사정도 힘들어요. 그 땅 팔면 숨통이 트일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형수님,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데. 그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에요. 지금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사무실 공기가 차가워졌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 마음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천천히 서류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 토지는 이미 기부 신탁 상태입니다. 정희 여사께서 요양원 설립 기금으로 전액 지정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윤정이 겨우 입을 열었다. 기부요? 예.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소연이 속삭였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어머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다른 이들이 외롭지 않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고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끝까지 어머니는 우리보다 어른이셨다. 그날 밤 민수는 요양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가 조금씩 내렸다. 그는 젖은 손으로 어머니의 서명이 적힌 서류를 만졌다. 엄마 결국 남을 위해 사셨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얘기만 했네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듯 나뭇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의 메모한 줄을 떠올렸다. 오늘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내일은 모르니까 기다리기로 했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엄마는 우리를 기다리셨고 이제 우리가 그 기다림을 이어가야 한다.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다. 형, 나 요양원 자원봉사 신청했어요. 그래. 엄마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가자.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 짧은 대화 뒤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요양원 창가 앞에 섰다. 정희가 늘 앉아있던 자리, 새로 들인 하얀 의자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민수가 낮게 말했다. 엄마, 여기 여전히 따뜻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여전히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그 빛 사이로 먼지가 반짝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게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었구나. 사람은 가진 것을 남기지 않아도 마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에게 주었고 마지막에는 세상에 나누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진짜 유산은 땅도 돈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남긴 건 끝까지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